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5월 28일 6.25 남침 70주년을 28일 앞두고 있는 날입니다. 요사이 문재인 정권은 코너로 몰리면은 자동적으로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친일파라고 욕하고 그것을 토착 왜구라는 선동적인 말로 더 가속화시키는데, 사실은 그 기준으로 한다면은 친일파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토착 왜구가 있다면은 문재인 집안이 될 것입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란 걸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침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칼럼이 나왔습니다. 이하원 조선일보 도쿄특파원이 오늘 칼럼을 썼는데, 누가 친일파인가? 라는 화두를 던지고 제목입니다. 결론은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당과 친문 세력이 자주 활용하는 친일파는 오래전에 유효기간이 끝난 개념이다. 그럼에도 친일파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그들의 주장을 인정한다면 지난 3년간 일본 사회의 친한 세력을 위축시키고 혐한 한국을 싫어하는 혐한 세력의 힘을 키워준 문 대통령과 그 주변 세력을 친일파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 같다. 즉 반일로 위장한 친일파라는 겁니다. 박정희는 친일로 위장한 극일파, 극일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전두환 정권도 사실은 친일로 위장한 극일파였는데, 문재인 이 세력은 겉으로는 반일 하면서도 실속은 친일이란 겁니다. 친일. 왜 친일이냐? 일본에 있는 친일파라는 개념은 사실은 이미 사라져야 될 개념인데,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친일파는 이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성격을 진단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고, 더구나 박근혜, 아베 두 사람이 한 약속은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인데, 이걸로 모든 걸 끝낸다고 했는데, 이걸 부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일본에 대해서 재협상하자는 이야기는 안 하고, 참 비겁한 거죠. 아니, 파기하면 정상적으로 정신 파괴를 하고 없었던 걸로 하고 재협상을 한다고 해놓고 파기 선언만 하고 실효성은 없다, 이런 해괴한 결정을 하는가 하면은 징용공 배상 추진 이걸로 해가지고 한일 청구권 협정을 사실상 무시하니까 한일 관계에서 우리 편에 항상 들었었던 일본 내의 이른바 양심 세력, 이른바 진보 세력이 이제 한국 편을 들지 않기로 됨으로써 이제 일본에서 한국 편을 드는 사람들은 소수가 되고 눈치 보게 되고, 가장 한국 편을 많이 들었던 마이니치 신문과 아사히 신문도 이제 문 대통령 비판에 나서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에피소드를 소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주일 대사관 국정감사장에서 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남관표 주일 대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2차 대전 후 지성적이고 사상적 축적을 해왔던 일본의 양심 세력들이 분명히 있는데, 혹시 이분들의 목소리가 일본 내에서 나올 수 없는 분위기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남 대사는 일본 내에서도 양심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간혹 그분들의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서 발표되기도 하고 단체적 의사로 표시도 하는데, 비중으로 봐서는 굉장히 소외된 감이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 편을 드는 여론이 있었는데 지금은 적다는 겁니다. 한국 편을 드는 여론은 항상 일본에서 강력했습니다. 지금 종군 위안부 문제라든지 일본 교과서 왜곡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한국에서 시작한 문제가 아니고 일본의 이른바 양심 세력이 문제를 제기한 것을 한국 언론이 받아가지고 키운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일본의 이른바 양심 세력과 한국이 합세해가지고 일본 정부를 몰아붙이는 그런 형식의 공조가 이루어졌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문재인 정권이 국제법도 위반하고 한일 간의 가장 중요한 기본인 한일 기본조약에 입각한 한일 청구권 협정도 무시해버리니까, 국제법을 무시해버리니까 한국 편을 들던 사람들도 일본 안에서는 목소리가 작아졌다는 겁니다. 반대로 한국을 싫어한다든지 또 국수주의적인 일본의 우파 세력은 기세등등 해가지고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친한 양심 세력은 목소리를 죽이고 조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아주 중요한 한일 관계의 문서인데, 여기에 관여했던 일본인 관계자는 오늘날의 상황을 이하원 특파원에게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일본 사회는 그동안 식민 지배라는 원죄 때문에 한국의 무리한 요구도 수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달라졌다. 기존의 일본 한국 합의를 모두 뒤집어 엎으려고 해 우익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제 나 같은 사람이 한국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워졌다. 또 최근의 이 사태, 정의연, 윤미향 사태에 대해서도 친한 인사들이 아주 비판적이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마치 벼슬을 단 것처럼 행동하던 이들의 위선을 자주 봐와서 별로 놀랍지도 않다 라고 하는가 하면은, 대표적인 친한 인사, 일본의 좌파 지식인으로 꼽히는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 교수도 화가 단단히 나 있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피해자 중심주의를 주장하면서 정작 위안부 피해자 4분의 3이 일본 정부가 보낸 위로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 모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딸은 일본의 국사관이라는 대학에 편입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일본의 국사관 대학은 일본 우익 중에서도 조선 침략 인맥이 만든 대학입니다. 보통 일본 사람들도 국사관 대학 하면은, 아, 거기는 극우가 가는 곳이지 라고 해서 좀 멀리 하려는 그런, 그 대학에 딸을 보낸, 딸이 2년 동안 공부하도록 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해찬 씨가 규정하는 토착 외구 개념에 맞지. 지금 통합당이 토착 외구입니까? 이해찬 씨는 통합당이 토착 외구라고 했는데, 이해찬 씨는 정확하게 토착 외구를 찾아서 한번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일본과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때 나카소네 일본 수상과 아주 인간적으로 친밀했습니다. 동시에 미국 대통령 레이건과도 통해가지고 레이건, 나카소네, 전두환, 한미일 동맹관계가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 뒷받침이 있어가지고 북한의 계속적인 테러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울 올림픽을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고 일본과 미국의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서 김정일이가 김승희를 시켜서 대한항공기를 폭파시켰을 때, 그 김현이 김승희를 체포하는 과정에서도 일본 외교관이 우리 외교관보다 한 발 앞서 바레인 경찰을 움직여서 체포하도록 했습니다. 일본의 도움이 없었으면은 칼 858기 폭파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한 전두환을 지금 광주 사태 헬기 사격 있었다는 역사 조작을 가지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럼 전두환은 친일을 팝니까? 극일파입니까? 겉으로는 친일을 했죠. 아니, 전두환의 친일이 뭐가 잘못했습니까?
당시에 일본은 궁극적 일본이 아니고 우리의 동맹국이었어요. 동맹국과는 친하게 지내야죠. 요새 친일파라는 개념을 요사이 일본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친일파라고 욕한다면은 그자는 반역자입니다. 틀림없이 친북하자는 생각을 갖고 친일파를 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에 일본과의 격차를 가장 좁힌 사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공력이 있습니다. 왜냐? 10년 동안 1980년대 10년 동안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 걸쳐서 우리는 평균 경제 성장률이 10.1%였습니다. 세계 1등이었습니다. 일본보다 평균 한 3배 정도 성장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 길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일본을 잘 아는 허문도 정무수석, 전두환 이런 사람들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이제는 반일은 안 된다. 그 길을 하자. 그래서 그 길 하다가 실제로 그 길이 이루어진 게 전두환 시대입니다. 그 통계가 있어요. 1981년부터 쭉 통계를 보면요. 경제 성장률이 우리가 일본의 거의 3배입니다. 예컨대 81년에는 일본이 4.2%, 한국이 7.4%. 그 다음에 82년은 일본이 3.4, 한국이 8.3. 83년에는 일본이 3.1, 한국이 12.2%였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민주화 운동으로 소용돌이를 막 칠 때도 경제성장률은 항상 일본을 앞서갔습니다. 예컨대 1987년에는 우리가 12.3%, 일본이 4.1%, 3배였습니다. 이게 다 전두환 대통령의 친일 정책의 결과입니다. 친일했기 때문에 그 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친일파라는 개념을 가지고 국민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애국자의 씨를 말리려고 합니다. 이제는 6.25의 영웅, 아니 한국전의 이순신과 같은 역할을 했던 백선엽 장군을 핍박해가지고 서울 국립현충원에 자리를 안 내주겠다는 이제 획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백선엽 장군이 일제시대 때 망군 장교였다는 게 이유가 아니고 백선엽 장군 때문에 김일성의 남침 야욕이 좌절되었다. 그러니까 공산화를 막았다는 데 대해서 증오심을 갖고 있는 세력이 이 문재인 정권 안에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게 김일성주의자를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그 김일성의 남침을 막은 백선엽 장군이 원망스럽겠죠. 하여튼 이 친일파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친일 타령 그만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친일파 하는 사람을 친일파로 규정해야 합니다. 그자들은 반일로 위장한 진짜 친일파입니다. 이때는 진짜 친일파입니다. 왜냐? 일본에 있는 우리 편을 약화시키고 일본에 있는 반한 세력을 키워주니까 그 이상의 친일파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재인이 친일파입니다. 감사합니다.